네, 얼마 전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의 텍사스 걸프만 지역을 강타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허리케인 어마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허리케인이 국제유가를 떨어뜨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제유가를 결정지었던 가장 강력했던 요인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공급이 유가를 결정했었죠. 공급이 많으면 유가가 떨어지고 공급이 적으면 유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2015년부터 원유를 수출했죠. 세계에 원유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펙이 감산을 해도 유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유 생산국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생산 그리고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유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허리케인 하비는요, 미국 텍사스 걸프만 지역을 강타했고 이 지역의 원유 정제시설과 항만이 모두 다 폐쇄가 됐습니다. 자, 그 말은 정제시설, 항만시설이 폐쇄됐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 시기에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 텍사스 걸프만 지역이 국제 석유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전체 정제 물량의 49%를 걸프만 지역에서 정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 원유 생산 전체 물량 가운데 58%를 걸프만 지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의 55%를 걸프만 지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만큼 텍사스 걸프만 지역은 미국 석유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를 했고 이것 때문에 정제시설과 항만시설이 모두 폐쇄됐고 이 말은 즉 미국의 원유 수출뿐만 아니라 원유의 수입까지도 모두 다 가로막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걸프만 지역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90만 배럴의 중진류를 수입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75만 배럴의 경진류를 텍사스 지역에서 뽑아서 수출을 했습니다. 절대 규모만 보더라도 190만 배럴을 수입을 해서 75만 배럴을 수출했으니까 물론 미국에서 원유 수출을 한 것이 국제유가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긴 했었지만 결국 규모만 보면 미국은 원유를 수입하는 순수입국이었던 것입니다. 즉 미국에서 정제시설과 항만시설이 폐쇄가 되면서 미국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미국에서 원유가 공급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요. 원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중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정제시설이 폐쇄를 하게 될 경우 정제를 할 원유가 감소하겠죠. 굳이 정제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충격인데 두 번째 충격이 정제시설과 항만시설을 운영할 때는 또 휘발유와 같은 정제유가 들어가는데요. 정제시설과 항만시설이 폐쇄되니까 결국 휘발유의 사용도 감소하게 되면서 원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두 번째로 국제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은 허리케인 하비가 어떻게 국제유가를 떨어뜨렸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허리케인 어마, 더 큰 규모의 허리케인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번 국제유가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